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3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팝콘 무비 선정 기준이 뭐냐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딱히 없습니다. 굳이 하나 딱 기준이 있다면 OTT로 집에서 쉽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선정을 해야겠다? 팝콘 무비라는 취지에 맞게 집에서 과자에 맥주 한 캔 톡 따가지고 편하게 허벅다리 벅벅 긁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위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번 주에 공개된 최신작보다는 공개된 지 조금 된 영화들 위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아예 응답하라 90년대로 가가지고 람보 다루고 성룡 영화 다루고 그럴지도 모르죠. 람보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람보 1편만큼은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2편부터 액션 영화로 탈바꿈해서 그렇지 1편은 베트남전 이후 개봉한 수많은 반전 영화 중에 저는 탑5 안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실베스타 스텔론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연기. 극 후반부에 베트남전 당시의 상사였던 양반이 람보 찾아와가지고 람보 자네 진정하게 라고 설득할 때 절규하는 장면. 이야, 그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어르신 이렇게 훌륭한 연기력을 지니셨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네. 여러분 그냥 히트맨 보지 마시고요. 람보 1편 보십시오. OTT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디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셔가지고 돈 내야 한다면 돈 내서라도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작품입니다. 3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따로 더 이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하지만 람보 1편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장면과 분위기가 히트맨에는 가득하다는 거. 무엇으로 가득하냐? 바로 이거는 직접 설명드리기가 나는 섹시 승무원, 너는 섹시 승객? 그럼 3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권상우, 정준호 배우 주연이 아닌 글렌 파월 배우 주연 히트맨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히트맨은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시리즈로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실존 인물인 게리 존슨이 8, 90년대 때 겪었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히트맨의 각본 또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집필했는데요. 공동 집필자가 히트맨의 주인공 게리 존슨 역을 맡은 글렌 파월 배우입니다. 실존 인물 게리 존슨은 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전인 2022년에 사망했습니다. 링클레이터 감독과는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하네요. 2023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 히트맨이 첫 선을 보인 뒤에 같은 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또 역시 공개가 되었는데 이때 넷플릭스가 2천만 불을 주고 미국, 영국, 한국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 배급권을 사들입니다. 알려진 제작비가 880만 불인데 본전은 일단 뽑았네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2024년 5월 24일 몇몇 극장에 한해 개봉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래야 또 시상식 출품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넷플릭스 영화라도 극장에 일정 기간 이상 걸려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개봉 전략을 쓴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전략대로 올해 1월에 열렸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글렌 파월 배우가 배우 인생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후보에 지명되는 경사를 누렸습니다. 코미디 뮤지컬 영화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참고로 수상자는 디퍼런트 맨의 윈터 솔저로 우리에게는 더욱 친숙한 배우죠. 세바스찬 스탠 배우입니다.
넷플릭스 공개 이후 2주 연속 영어권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지만 역사를 뒤흔들 만큼의 대단히 인상 깊은 성적까지는 기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조회수, 시청시간, 시청 가구수 이런 지표들로 흥행 성적을 산출해내잖아요. 만약에 깊은 인상을 남길 만한 성적을 기록했다면은 기사가 쏟아졌을 텐데 딱히 없네요. 그냥 적당히 기대했던 정도의 흥행 성적을 거둔 듯 보입니다. 히트맨의 출연 배우로는 탑건 매버릭, 트위스터스 같은 블록버스터부터 페이크 러브, 이번에 다룰 영화 히트맨 같은 로맨틱 코미디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인 글렌 파월 배우. 이번 주 여러분이 히트맨을 보셔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오우야를 연발케 하는 아드리아 아르호나 배우. 그리고 2명이면 충분하죠. 뭘 더 바랍니까?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 파월 배우가 연기한 게리 존슨은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철학, 심리학 하면은 왠지 고리타분할 것 같은 편견이 있죠? 저만 그런가요? 죄송하고요. 여튼 여러모로 우리의 주인공 게리 존슨 밋밋합니다. 교단에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시큰둥해요. 그도 그럴 것이 덥수룩한 머리에 배바지에 뿔테 안경까지 어떻게든 글렌 파월 배우의 섹시미를 최대한 가려놓으려고 애쓴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게리 존슨이란 인물은 평범 그 자체입니다. 집에서는 고양이, 새, 식물 등을 키우면서 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죠. 이것이 나다운 것이다 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딱히 활동적인 생활 같은 것을 하진 않아요. 이런 그가 부업으로 뛰는 일이 있으니 바로 시간제 잠복수사관입니다. 이 정적인 인물이 웬 잠복수사관? 이 전자기기랑 디지털 기술에 게리 존슨이 매우 능숙해요. 그래서 이제 부업 삼아서 푼돈이나 좀 벌려고 뉴올리언스 경찰관들을 종종 돕곤 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 같은 장비 점검하면서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줘 왔는데 주로 게리 존슨이 속한 팀이 맡는 사건이 청부살인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물어 청부살인업자를 찾는 건데 경찰들이 이미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약을 쳐놨어요. 누가 청부살인업자를 이 동네에서 물색 중이다 하면은 청부살인업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약속 장소에 쓱 도착하는 거죠. 돈 내밀면서 그 사람 꼭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증거로 활용해서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니까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하는 거죠. 어느 날 게리가 속한 팀에서 청부살인업자 역할을 맡아온 경찰관이 사고를 좀 세게 쳐가지고 정직을 당합니다. 지금 당장 의뢰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 마땅한 사람이 베이펄 타월이 여기 있네. 게리가 청부살인업자 역할로 낙점됩니다. 한사코 거절하지만 야야 그 뭔 일 생기면은 우리가 바로 도와줄게 라는 경찰들의 말만 믿고 의뢰자를 만나러 가는데요. 근데 게리 요 양반 타고났어요. 청부살인업자라고 하면 막연히 갖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 캐릭터로 빙의해가지고 의뢰인을 대합니다. 은밀하면서도 포악하고 무서우면서도 능구렁이 같은 면모를 뽐내면서 결국 의뢰인으로부터 돈과 함께 그놈 좀 잘 좀 죽여줘 라는 말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가 알던 샌님 게리 맞아? 경찰들이 완전 뒤집어지죠. 바로 게리 중심 체제로 잠복수사팀이 재편이 됩니다. 기존 청부살인업자 역할을 맡아왔던 경찰만이 좀 반발을 하는데 이 양반 평소 행실이 그지 같아가지고 동료들도 전부 민간인이긴 하지만은 게리 이 친구 물건입니다 라면서 서장 앞에서 게리를 한껏 치켜 세워줍니다. 마침 인생의 무료함을 조금씩 느껴왔던 게리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격이 곧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본인의 강의 내용을 벗삼아 적극적으로 잠복 수사에 임합니다. 의뢰자한테 연락이 오면 인터넷으로 주변 배경, 성향, 가족관계 싹 다 조사해서 이들이 바랄 것만 같은 청부살인업자로 분장해서 나타납니다. 으슥한 뒷골목 스타일에 환장할 것 같다 하면은
온몸에 문신 가득한 욕쟁이 킬러로 분하고 외모에서 신뢰감이 묻어나는 킬러를 원하는 의뢰자 같다 하면은 깔쌈한 수트에 올백머리 젠틀맨으로 변신하는 거죠. 조금씩 게리의 삶도 예전과는 다른 활력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드리아 아로호나 배우가 분한 메디라는 인물이 의뢰자로 나타나는데요. 남편을 죽이고 싶어 해요. 메디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 이 양반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삶을 완벽히 통제하려 드는 아주 꽉 막힌 새끼예요. 이대로면은 숨도 못 쉴 것 같다 라면서 메디는 섹시 쿨남으로 분한 게리, 이때는 론입니다. 론이라는 가명을 써요. 론 앞에서 토로하죠. 어찌됐든 남편을 죽여달라는 섬뜩한 부탁을 하러 청부살인업자를 물색한 거잖아요. 허나 게리가 보기에는 메디는 강아지 좋아하고 디저트 사랑하고 영락없이 평범하진 않죠. 예쁘고 색도시발한 여성일 뿐이지만 여튼 가녀리고 불쌍한 여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지나치게 색도시발해서였을까요? 메디가 돈을 건네며 살인을 의뢰하려는 순간 게리는 됐어요. 지금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집으로 가진 말고 만약에 내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고요 라는 말로 메디를 돌려보냅니다. 아니 왜 그냥 돌려보냈어? 야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경찰 동료들의 말에 게리는 마음만 다잡으면 되는 사람 아니야.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면서 그녀를 두둔하죠. 얼마 안가 메디에게 연락이 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려 한다 라는 자신을 응원한다며 지그시 바라보는 섹시킬러 론을 메디가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불장난이 일어나죠. 불장난. 발화가 어렵지 한 번 불붙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게리도 이제 한껏 론에 심취해가지고 불장난에 기름을 붓는 거죠. 메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바닥 최고의 섹시 킬러와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메디를 상대로 게리는 내가 지금 이 바닥 최고의 섹시 킬러인 척 하면서 나에게 내 남편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의뢰했던 색도시발 여성과 야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건데 과연 게리 혹은 론의 이중 생활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꽉 막혀 있다는 메디의 남편은 그녀를 순순히 놓아주었을까요? 경찰 동료들은 아찔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게리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넷플릭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트맨, 이런 거 좋아하시면 보십시오. 분장쇼, 주인공이 여러 분장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화면에 나오는 거 좋아하시면 보십시오. 그리고 약간의 또 느긋하게 분장을 한 장면도 있거든요. 아찔한 이중 생활 속에 피어나는 로맨스 또 좋아하신다면 권해드리고요. 그 안에 살짝 인생에 대한 철학이 녹아져 있어요. 적당히 생각할 거리 안겨다주는 영화 나 좋아해 라고 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섹시 남녀가 서로 좋다고 앞다투어서 떡집 차리려는 영화 난 너무 좋아한다 하시면은 무조건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난 싫어 하신다면 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부족해서 웬만한 장면을 대사로 퉁치려는 영화 대사로 퉁치려는 나머지 어느 순간 관객인 내가 지금 영화를 보는 건지 연극을 보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네. 이런 영화. 마지막으로 30-40년 전 실화를 현대 배경으로 각색을 했는데 30-40년 전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통할 법한 수법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영화 별로라면 굳이 보셔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럼 영화 히트맨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대량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 히트맨 보려고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기까지만 들어주시고 히트맨 보고 오신 다음에 마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주연 배우
글렌 파월 배우와 아드리아 아로호나 이 두 배우의 섹시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케미스트리가 상당해요. 19금 영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대놓고 우리가 19금 영화 하면 떠올리는 그런 류의 19금은 절대 아닙니다. 야스가 메인인 영화가 아니에요. 대단한 노출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격이 곧 내가 될 때 나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격을 내 본 모습이라 착각하는 연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등을 철학적인 용어 잔뜩 섞어가면서 질문하는 영화가 바로 히트맨입니다. 이 질문을 감싸고 있는 외피가 제시와 메디 간의 로맨스고 이 로맨스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잠복수사관이라는 설정인 거죠. 잠복수사관, 연인에게 정체를 숨긴 주인공 등등 매우 익숙한 소재잖아요. 다 죽어가는 식빵을 살리는 건 뭐다? 발뮤다 도스턱이죠. 뻔하디 뻔하고 낡고 낡은 익숙한 소재를 살리는 건 뭐다? 배우들의 매력이다. 글렌 파월 배우. 탑건 매버릭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남자가 봐도 한 섹시합니다. 정적인 취미 활동 가득한 대학 교수 몸이 왜 저렇게 좋은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야스러우면 그만인 거죠. 제 편견일지도 모르죠. 혹시 아나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 몸이 대학 캠퍼스에서 제일 좋을지? 그리고 아드리아 아르호나 배우. 처음 등장할 때는 남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당하는 사람이란 설정이다 보니까 화장기 없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섹시킬러 론으로 정체성을 세팅한 제시와 오붓한 시간 보낼 때는 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야릇한 대사들, 계약을 할 때는 세 군데, 너무 중요하죠. 가장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장면은 전직 승무원이라는 설정을 메디가 활용해서 승무원 복장 차림으로 섹시킬러 론을 맞이할 때는 이 지금 당장 마곡나루로 이사를 가야 하나. 마곡나루 이사 간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듯 두 배우 간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좋아요. 영화 내용이 지루한 방향으로 설령 빠지더라도 두 배우를 보는 재미가 아주 상당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제목만 듣고 그리고 감독 이름 봤을 때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액션 영화를 찍었어? 했어요. 까보니까 이 텍사스 사랑꾼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유가 다 여기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으른 멜로가 적당한 코미디를 가미해서 가득 나옵니다. 글렌 파월 배우와 아드리아 배우 캐스팅 정말 탁월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글렌 파월 배우의 분장쇼였습니다. 아드리아 배우는 이 존재감만으로 저에게는 충분했지만 이 영화는 히트맨은 온전히 글렌 파월 배우의 원맨쇼입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다양한 킬러의 모습을 소화하는데 이때마다 다 분장이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화 촬영할 때 글렌 파월 배우가 분장실에 거의 살았다던데 분장실에서 숙식한 보람이 있습니다. 분장이 바뀔 때마다 억양도 다르고 의상도 갈아입고 행동거지도 차별점을 줘가지고 키득거리게 만드는 재미가 가득했습니다. 초반부 관객 눈길을 확실히 끄는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이 점은 좋았던 점으로 꼭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관객의 호기심을 결말까지 붙들어 놓습니다. 이 대단한 덕목이죠? 특히 OTT 영화에선 더더욱이요. 그간 메디를 속여왔던 게리는 언제쯤 진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을까? 실토할까? 들킬까? 들킨다면 어떻게 들킬까? 이 장면에서 정체가 탄로나나? 아니면 저 장면? 그러면 메디 전 남편 저놈 새끼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알고 보니 밍숭맹숭한 교수였던 남자와 메디는 계속 불장난을 이어갈까? 이처럼 궁금증이 영화 끝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확 식어서 대충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 같은 예상을 섣불리 하기가 힘들어요. 그 점이 또 팝콘 무비로서 덕목을 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언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메시지와 영화에 담긴 내용이 그럴듯하게 섞여 있어요. 잊을만 하면 영화 히트맨은 게리의 본 모습,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수 모먼트를 보여줍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게리가 현재 고민하는 지점들이 겹치죠. 메디에게 끌리는데 메디가 좋아하는 건 론이지 게리가 아닌데 어쩌지? 근데 왜 계속 나는 론으로서 메디 앞에 서고 싶은 거지? 그건 내 안에 론이라는 흑염룡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렇게요. 철학적 개념어들이 많이 나와서 무식한 제 머리로는 좀 벅차긴 했지만 이를 이미지로 그때그때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역시나 또 여기서 그 이미지라는 건 무흐한 경우들이 또 많아가지고 또 보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지나간 모든 일을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는데 론으로서 생활하면서 게리라는 인물이 어떤 성장을 도모했는지 게리와 론 사이에 어떻게 절충점을 찾았는지 등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결국 네 꼴리는 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든 성공해. 같은 비현실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나름 현실적인 교훈인 것 같아서 깔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메시지가 치우치지 않고 절충점을 잘 찾아서 상업 영화와 잘 결부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으로 언급을 해 보았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880만 불이죠. 120억 원 정도 되는 할리우드 치고는 아주 저렴한 제작비인데 이렇다 보니까 중반 이후 갈등이 정점에 치달았을 때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째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열기에 반의 반도 못 미칩니다. 어마무시한 액션 장면이 나오기를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다양한 배경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랬는데 그냥 메디 집에서 대사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궁금증들이 해소됩니다. 나는 섹스킬러 론이 아니야. 또 대사로. 전 남편? 내가 죽였는데? 또 대사로. 좋았던 점에서 언급했던 관객 호기심 고조시킨 지점들을 전부 대사로 퉁치니까 맥이 빠져요. 배우들이 열연을 했다지만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야? 라는 생각에 싱겁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담는 카메라도 편집 리듬도 썩 인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털어놓는구나. 아니 전 남편 진짜 메디가 죽인 거야 같은 느낌을 안겨다 주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장면도 계속 메디 집 안에서 게리와 메디가 도청 중인 경찰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무래도 경찰을 속이려는 연기를 연기해야 하니까 과장된 톤과 몸동작을 해야만 하죠. 충분히 저런 연기 톤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맥락이 있으니까요. 다만 어찌됐든 한껏 과장된 연기 톤에 같은 배경, 비슷한 장면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지금 연극을 보고 있는 건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영화인데 이 결말이 너무 밋밋한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바로 각색인데요. 게리가 처음으로 청부살인업자인 척했을 때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당한 살인 의뢰자를 지그시 바라보잖아요. 아니 잠복수사 요원은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명청하게 서 있대?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처음이니까 민간인이니까 당황했겠지. 어안이 벙벙했겠지.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갔는데 잠복수사에서 잡은 살인 의뢰인들 중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함정수사 기법이 정당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두고 게리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러면은 게리 얼굴 만천하에 다 팔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게리 이전에 잠복수사에 투입됐던 경찰이 정직 처분 받게 된 경위가 물론 이제 10대 애들에게 저지른 폭행의 수위가 너무 좀 잔혹해서인 것도 있지만 그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기 때문인 것도 한몫을 했잖아요. 얼굴 팔렸으니까 당신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잠복수사 이런 거 못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처럼 삽시간에 신원이 노출되기 쉬운 바쁘다 현대사회에 게리가 저렇게 마음 놓고 활보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실화는 인터넷 발달 전인 8, 90년대니까 가능했을지 몰라도 영화는 배경이 현대인데 너도 나도 스마트폰 쓰고 소셜미디어로 뒷조사하는 작금의 시기에 게리가 론으로 빙의해가지고 메디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불장난을 저지를 때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수 모먼트 발휘해서 내 안에 흑염룡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안 걸린다고? 저러는데? 아니 야 지금쯤이면 벌써 이미 땡땡대학교 철학과 교수 게리 존슨이란 양반 이 양반 경찰 끈앞풀입니다 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어서
영화 몰입을 방해합니다. 아마도 제작비 문제 때문일 거라고 감히 추정해 봅니다. 8, 90년대 배경으로 찍으려면은 배경, 세트 다 바꿔야 할 테니까 가뜩이나 제작비가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무리죠. 그 결과 각색에 실패한 지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영화 히트맨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히트맨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초중반까지는 섹시 케미스트리가 제대로 빛을 발해서 보는데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전남편과 메디 사이에 불화가 등장을 했는데 전남편이 되게 갑작스럽게 퇴장을 해버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게리가 나는 론이 아니다, 게리다 라는 정체를 털어놓는 장면도 물론 급박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은 너무 좀 긴장감 없이 전개된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들도 지나치게 소품 같아서 초반에 만족했던 지점을 고스란히 좀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점, 뭔가 부족한데 를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히트맨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캐릭터는 낮저밤이, 전개는 이밤저입니다. 낮저밤이, 낮에는 져주고 밤에는 이겨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게리 존슨, 낮에는 교수로서 순둥순둥한 매력을 뽐내다가 밤만 되면은 메디를 만나서 쌍남자 섹시킬러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메디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그냥 수수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섹시킬러 롬과 함께는 최고의 섹시 미녀가 되니까 캐릭터는 정말 낮저밤인데, 전개는 초반에 이런 섹시 캐릭터들 덕분에 아주 후끈후끈했다가 후반부 들어서서는 매갈이 없이 끝나는 모습에 이 전개는 낮이밤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릭터는 낮저밤이, 전개는 낮이밤저라는 한 줄 평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3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히트맨 에피소드였습니다. 한번 관람해 보시고 어떠셨는지 감상평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